한경사 4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연맹 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토 확정을 위한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요. 율령 반포를 통한 통치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불교를 통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통적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태조왕이 옥조와 동해를 정복하고 게르부 고씨에 의한 왕위 세습을 확립하게 됩니다. 고국천왕은 부족 중심의 오부를 행정 중심의 오부로 변형하였고 부자 상속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백제의 경우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백제를 세운 온조왕을 비롯한 고구려 계통의 위민이 연합하여 십제에서 백제로 세력이 크게 됩니다. 초기에는 십제라고 불렸습니다. 고의왕은 한강 유역에 장악하여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를 정비하였으며 관목을 도입하였습니다. 신라의 경우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 즉 박역것의 석탈의 기말지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다가 뇌물 마립간 시대에 김씨로 왕위 세습이 확립됩니다. 한강 유역의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성립한 것이 발전한 것이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부자상속, 마한정복,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중국의 요서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일본의 규슈로 진출하였습니다.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하여 왕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5세기에는 소스림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기반을 다지고 광개토대왕 때 만주 정복과 뇌물마립간의 요청으로 신라에 진입한 왜를 격퇴하여 금강가야, 정기가야 연맹이 고령 중심의 대가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장소왕 시기에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하 정책을 취하고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였습니다. 백제의 한성 지역을 공격하여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로서 지증왕 시기에 신라를 국호로 신라로 정하였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상국을 정벌하였고 법흥왕 시기에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금강가야를 정복하였습니다. 진흥왕 시기에 화랑도를 정비하고 나제동맹을 통해 빼앗은 한강 유역에서 백제의 성왕을 관산성 전투에서 물리치고 전사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대가야를 정복하여 가야 지역을 완전히 병합하게 됩니다. 연맹왕국인 가야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토대로 발전하였고 철을 생산하여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기 가야 연맹은 3세기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당하여 약화되고 법흥왕 시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5세기에 고령 중심의 대가야 중심으로 후기 가야연맹이 재편되고 신라와의 결혼동맹을 통해 유지하였으나 신라 진흥왕 때에 비로소 멸망하게 됩니다.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612년 수양제의 침입에 따라 위기를 맞으나 살수 대첩으로 이를 물리치고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성하게 됩니다.
스의 침입을 잘 물리쳤으나 이후 당태종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안시성에서 잘 막아냄으로써 이후 당이 퇴각하게 됩니다.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장군이 패하게 되고 사비성이 함락되어 서기 660년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왕자풍, 부여풍, 복신, 도침, 흑지상지에 의한 부흥운동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고 외의지연 역시 백강전투에서 패배한 후 물러나게 됩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 사후 극심한 지도층의 분열로 인해 서기 668년 멸망하게 됩니다. 안승과 건모장, 고현무 등에 의해 부흥운동이 일어나나 지배층의 내분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갖게 되나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유민이 대항하여 매소송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여 서기 676년 한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신분은 귀족과 평민, 천민으로 나누어지며 귀족은 왕족 등의 부족장 세력이 재편성된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특권을 누렸고 평민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조세 및 노동력이 증발되었습니다. 노비 신분에 해당하는 천민은 전쟁 포로나 죄 등으로 인해 노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경우 골품제와 관등 골품제 제도가 있었으며 공복을 골품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특징은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서 계층상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정치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관련하여 정복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배, 곡물수치, 노비 소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서 고구려의 무용총, 안악사모분 등이 나와 있고요. 조세로서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호별로 수치하였습니다. 15세 이상의 남자는 노동력에 동원되었고 구율 전책으로서 고구려 진대법 등이 있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우경을 장려하였고 고구려의 진대법 등을 통해 구율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무역을 취하였으며 고구려는 남북조 및 북방 민족과 무역하였고 백제는 남중국 및 외화 무역을 하였습니다. 신라는 6세기에 당항성을 통해 직접 외국과의 교류를 취하였습니다. 진대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고구려의 진대법은 고국 천황 때 실시된 빈민 구제책입니다. 춘대 춘합의 형식을 취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곡식을 풀고 추수기에 이를 이자를 걷어서 받은 제도였습니다. 고구려는 북방의 거친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태학 등의 태학 등의 경전 공부를 소스리망 때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설립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소스리망 때 전진해서 전래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적의 영향을 받아 사신도, 산수무늬의 벽돌, 백제, 금동, 대학로 등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경우 한강 유역의 평야를 바탕으로 한 발당하였고 오경박사, 역박사 등의 지방을 파견했습니다. 침류왕 때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하였습니다. 신라는 토착문화를 기반으로 화랑도와 임신서기석에서 유학교육이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흥왕 때 2차돈을 통해 순교를 통해 불교가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돌모지 무덤, 구유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변화했고
부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백제 역시 고구려 유민의 이주로 인해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고구려 영향을 받았고 굴식 돌박 무덤이 있습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령왕릉의 경우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 벽돌 무덤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춘추는 당과의 연합을 통해 백제를 멸하고 이후 고구려를 침략하여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신라는 성골 출신의 왕이 계속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진덕여왕이 마지막 성골로서 후사가 없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게 됩니다. 그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상으로 삼국의 통치체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경사 4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